자, 이번에는 극한의 성질 진입판단 한번 해봅시다. 진입판단이란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밝히는 문제를 진입판단 문제라고 하죠. 자, 극한의 성질에서 진입한다는 얘기를 할 때는 일단 두 가지 원리를 좀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함수의 극한의 성질 배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수렴하는 조건들. 그쵸? 예를 들어서 먼저 첫 번째부터 보면은 이때 c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서 c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면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라고 바꿀 수 있어서 c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얘도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워줄 수 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리미트 따로따로 씌워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2번의 결론은 알파 플러스 베타, 3번의 결론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4번의 결론은 알파 베타, 5번의 결론은 베타분의 알파라고 했고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분수꼴에서는 분모가 뭐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베타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라고 돼 있을 때,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뒷부분에서 베타분의 알파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베타분의 알파에서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는 거짓인 거예요. 그죠? 왜요? 베타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베타가 0이라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는 거짓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발산한다라는 조건을 뭘 갖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냐면 무조건 여기 x가 a로 갈 때라고 했을 때 이 a에 대한 예시는 뭐로 듣는 게 좋냐면 x가 0으로 갈 때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fx가 어떠면 얘가 무한대로 가냐면 얘가 x분의 1이나 x제곱분의 1이나 이렇게 분수인데 분모만 계속 그쵸? 작아지는 형태. 지금 이게 그런 꼴인 거 보이세요? 이게 0분의 k꼴이라고 선생님이 부르기도 하거든요. 0분의 k꼴은 무한대로 가잖아요. 왜요? 분자가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작아진다는 것은 얘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혹은 뭐 x제곱분의 1 등등은 무한대로 간다라는 예시를 가지고 진입 판단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러한 원리와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진입 판단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무한대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1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마치 지금 얘는 무슨 꼴과 같은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과 같은 거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항상 1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데 그 거짓인 이유를 예를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것에 거짓이다 라는 걸 밝힐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이 뭐냐면 발레를 드는 것입니다. 이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하나의 예시, 이걸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거짓을 밝히는 하나의 증명법이다 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부터 발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게 대표적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때 발레는 fx를 x분의 1이라고 하고요. gx는 달라야 되니까 x제곱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로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제 조건을 지금 맞춰주는 예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시가 이 결론에 이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fx 여기서 gx가 얘고 fx가 얘니까 얘가 x제곱분의 1이고 얘가 x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가 분모, 이렇게가 분자인 거 알고 계시죠?
얘가 x분의 x제곱이고요. 따라서 얘는 x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0이지요. 그래서 이거이기 때문에 얘는 발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발레를 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뭐뭐이면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예시를 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결론에 이르르지 않는다라고 밝혀야 발레인 거지 이 앞에 뭐뭐이면의 전제 조건을 맞추지 않은 것은 정확한 발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뭐이면인 부분을 맞춰주는 발레를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b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무한대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0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울 수 있다는 조건을 우리가 아니까 주어진 값을 집어넣어 보면 얘가 무한대분의 b꼴은 항상 0으로 향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 플러스 gx 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값이 각각 존재한다 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가 또 하나 증명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극한이란 것은 정확하게 뭐와 뭐가 존재하고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고 두 값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요걸 이용할 때 우리가 발레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얘가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볼 거예요. 선생님이 보통 A로 향할 때는 0으로 맞추라고 했으니까 0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fx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이랑 마이너스 1로 나누고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gx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반대로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랑 1,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렇게 되면 fx 플러스 gx는 얘가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르지만 우극한끼리 좌극한끼리 더하고 우극한끼리 더하면 언제나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이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플러스 gx 값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뭐 리미트 x가 0을 향할 때 fx gx 값은 좌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이므로 얘가 0이다라고 존재하죠. 하지만 이때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값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각각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예시가 되어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발레, 요 발레로 인해서 거짓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임을 밝히는 중요한 툴 중 하나가 좌극한, 우극한을 나누어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좀 기억하면서 진입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4번 봅시다.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플러스 gx와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마이너스 gx 값이 각각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값을 존재하게끔 적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를 선생님은 알파라고 값을 매겨보고요.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마이너스 gx를 베타라고 존재한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fx를 구하는 방법은 gx가 소거되게 만드는 거겠죠. 그럼 gx가 소거되게 된다라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왜 더할 수 있어요? 우리 극한의 성질에서 배웠죠? 얘네들이 수렴한다는 것은 더해도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사라지고 ef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efx가 알파 플러스 베타이므로 얘를 2로 나누면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절대 없죠. 분모는 2로 고정이 되어 있으므로 알파랑 베타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이 값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4번과 5번을 밝히는 형태는 비슷해요. 그쵸? 각각 값이 존재하면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네 값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 값을 알파다.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 플러스 gx 값은 베타다 라고 전제를 깔 거예요. 그때 gx 값이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므로 여기서 gx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은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얘에서 얘를 빼면 리미트 gx만 남겠네요. 따라서 얘에서 얘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는 분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모가 뭐 0이다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얘 값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 명제도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6번도 형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밝혀봅시다.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값을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곱하기 gx네요. 이번에는. 자, 요 값은 그러면 베타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뭐가 뭐뭐이면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형태를 맞춰준 거죠. 자, 이때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 값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역시나 또 마찬가지로 얘네를 어떻게 연립해서 gx만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 값은 알파분의 베타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존재하나요? 아니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알파가 0일 때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알파가 0이라면 알파분의 베타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명제는 이게 항상 밝혀져야지만 참이죠. 근데 베타분의 알파가 0일 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럴 때는 우리는 이런 명제를 거짓이다라고 밝히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되지만 어떤 것은 거짓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준 원리대로 해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분모가 어떤 값일 수 있을 때 그 분모가 0일 수도 있다면 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봅시다. 7번도 이 명제를 밝히는 방법은 똑같겠죠?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값이 존재한다고 하니 알파라고 설정을 하고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곱하기 gx도 존재한다고 하니 얘를 베타라고 설정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때 여기서 하나의 조건을 하나 더 붙여줬네요.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가 0이 아니면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밝혀보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가 값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밝히고 싶은 것이므로 얘네들을 연립할 때 gx만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에서 얘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만 남게 되고요. 그럼 얘는 알파분의 베타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럴 때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6번과 7번을 잘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8번도 하는 방법이 똑같겠네요.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 값이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분의 fx 값이 존재하니까 베타라고 밝히면 이때 fx를 밝혀보래요. 자, 그럼 얘네들이 뭐 하면 fx만 남을까요? 얘네들이 곱하면 fx만 남는 거 이해가시죠? gx가 약분이 되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값은 알파 베타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알파 베타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분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정확하게 1이니까. 따라서 얘는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값과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분의 fx 값이 존재하면
그래서 존재할 수 있도록 알파랑 베타로 역시나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gx는 fx는 베타다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gx를 밝히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는 거 이해가요?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는데. 그러니까 fx 냅두고 얘를 나눈다는 것을 얘는 곱하기 역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x분의 gx 꼴이 될 거여서 이렇게 약분되면서 gx만 남거든요. 따라서 얘에서 얘로 나누면 gx만 남는다. 그것도 분자로 올라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gx는 베타분의 알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나 안 되겠죠. 이유는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베타가 0이면 베타분의 알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거짓이라고 말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빼기 f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랑 gx의 극한값은 같다. 이것이 참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지금 그러니까 두 함수를 빼서 극한을 씌웠을 때 0일 때 원래 함수값도 서로 같을 수밖에 항상 없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선생님이 역시나 발레를 의심할 때는 뭘 하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극한과 좌극한을 나눠서 하는 것들을 하나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자, 얘도요, 이 전제 조건, 이면을 만족시키면서 얘네들이 같지 않는 것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fx랑 gx가 일단 x는 a를 향해 갈 때 보통 0으로 증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fx랑 gx를 0으로 향해 갈 때를 둘로 나눕니다.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극한, 자극한을 다르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자, 근데 더해서 갖게는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x-1이라고 하면 얘는 뺐을 때 없어져야 되니까 x-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을 빼는 순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x랑 마이너스 x랑 더해서 2x가 되거든요. 그러면 gx 빼기 fx 그러니까 gx 빼기 fx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똑같이 하되 얘는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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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역시나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x예요. 그쵸? 그래서 gx에서 fx를 빼봐요. gx에서 fx를 빼면 뭐가 돼요? 무조건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끼리 빼면 마이너스 2x고요. 우극한끼리 빼도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x가 0으로 향해 간다는 극한값은 다 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지금 맞췄어요. 자, 그런데 이때 fx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값도 존재하지 않죠? 각각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예겠네요. 그래서 발레를 들었으므로 우리는 얘가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임은 반대된 발레를 들어야 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때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서 하는 것을 예로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예로 했지만 따르게 만드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gx-fx, x가 0을 향해 갈 때 gx-fx는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니까. 그러나 fx랑 gx 값은 서로 같지 않게 여기서 선생님이 각각 값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죠? 그런 걸 밝히시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꼭 똑같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논리만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이제 11번이 극한과 함수라는 것을 조금 구분해 줄 수 있는 어떤 명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보다 gx가 더 크면 극한값도 더 크다. 맞을까요? 자, 얘는 거짓입니다. 이게 극한값과 함수값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자, 이거는 모양으로 기억하십니다. 자, 평소에 fx보다 gx가 더 크게 되려면 gx를 이렇게 그리시는데 여기 뻥 뚫으세요. 자, 여기를 뚫고 이렇게 하고 이거 gx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fx를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요. fx를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나서 뭐 gx가 지금 0에서 없는 것은 뭐 이 정도로 채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gx를 뭐라고 하실 수 있냐면 일단 v자가 절대값 x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하시고 x가 0이 아닐 때 뭐 x가 0일 때는 1이다 뭐 이 정도로 만드시면 되고요. fx는 당연히 y는 0이니까 함수식을 내가 0으로 만든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때요? 무조건 fx보다 모든 실수에서 gx가 더 크다. 그러니까 뭐뭐이면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킨 거죠. 그러나 극한값은 어떻습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은 0이고요.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향해 갈 때 gx 값도 얼마예요? 당연히 0이죠. 좌극한도 0, 우극한도 0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0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비교했을 때 gx가 더 큽니까? 아니죠. 같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가 참입니다. 이거 우리 배웠죠?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따라서 크다라고 써 있으면 거짓이고요.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으면 맞는데요. 크다라고 써 있으므로 얘는 거짓임을 밝히셔야 됩니다. 요 발레, 요 모양 하나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12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보다 gx가 더 크고 gx보다 hx가 더 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fx가 0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값이 존재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요. 우리 이거 알고 계시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얘가 x야. 그러면 값이 존재해요? 아니죠.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gx를 x로 잡을 거예요. 자, gx를 선생님은 뭐로 잡는다? x로 잡는다. 그러면 gx보다 fx가 조금 작아야 되고요. hx가 조금 더 크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fx를 뭐라고 만드시면 되냐면 x보다 조금 더 작은 게 마이너스 x분의 1이고요. hx는 x보다 조금 더 큰 게 플러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fx가 gx보다는 조금 더 작고요. hx가 gx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전제 조건을 다 맞춘 거거든요. fx보다 gx가 더 크고 그리고 gx보다 hx가 더 크게 만들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fx도 얘에서 얘 빼면 x분의 2거든요. 그죠? x분의 2거든요. 얘에서 얘 빼면. 자, 근데 얘가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니까 전제 조건을 다 맞췄죠. 하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x잖아요? 이거 값이 존재합니까? 또 안 되죠. 따라서 얘를 거짓임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극한과 함수의 차이점이죠. 자, 함수값들은 이렇게 대소 비교가 정확해도 극한값이 얘가 0으로 향한다고 해서 얘도 0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대수들 배웠던 것들이랑 극한은 조금 다른 내용들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처음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과 어떤 함수의 상황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이 1단원 함수의 극한에서는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원리 중심으로 내용을 개념을 잡아가셔야 돼요. 원리 중심으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포인트 중심으로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지 발레를 무조건 암기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레를 그냥 무조건 암기해버리면 다 까먹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암기하기보다는 원리를 내가 깨닫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한 장을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이게 진입한단 문제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12개 안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12개가 나한테 아이디어가 되어 주어서 여기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들이 아이디어가 되어 주어서 다른 것들도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무조건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파악하시고 원리 중심으로 머릿속에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진입 판단이 나왔을 때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셔서 스스로 맞추실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한 부분들을 명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